그건 진짜 배우면 되고. 중고차 딜러가 돈도 잘 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시려고 하시면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세요. 중고차 딜러를 하면 돈 잘 번다? 수입이 좋다? 웬만한 직장보다는 그래도 일하기도 편하고, 아니, 우리나라의 딜러들이 한둘입니까? 그 많은 딜러들 중에서 오랜 경력자인 베테랑 분들도 있을 거고, 4, 5년 정도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주 가끔도 아니야, 드물게 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보도 없는 딜러들도 굉장히 많아요. 딜러가 되려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내가 사원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교육 같은 거, 그거를 한 8시간짜리를 듣고 그것만 완료가 되면 사원증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딜러가 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 딜러하면 돈 좀 잘 벌지 않을까?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사원증 내고 무작정 딜러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근데 처음에는 물론 뭐 돈 좀 괜찮게 벌 수 있어, 운이 좋아서. 뭐 지인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주 잠깐이죠. 단순한 생각으로 일을 시작해서는 돈 못 벌죠. 그리고 여성 딜러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괜찮게 벌지 않을까? 나는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남성 딜러들보다 여성 딜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No. 예전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 손님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요즘 같은 경제에 뭐 1,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최소 몇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차를 구입하는데 딜러가 여자라고 해서 그 딜러한테 계약합니까? 내가 앞으로 몇 년을 탈지 모르는 이 차를 구입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차를 계약합니까? 그런 분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믿음이 가는 딜러한테 차를 구입하거나,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차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차를 구입하거나, 뭐 오래 거래를 했던 딜러가 있으면 그 딜러한테 구입을 하거나 그렇겠죠. 중고차 딜러들도 분류가 다 있어요. 다른 딜러가 보유하고 있는 차를 내가 알선만 하는 딜러들이 있고, 내가 직접 현장에서 차를 매입을 해서 그 차를 내가 알선하는 딜러들이 있고, 물론 매입만 하시는 딜러분들도 있지만 거의 내가 매입한 차를 내가 광고를 올리기 때문에 매입과 알선과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알선만 하시는 분들은 크게 위험 부담은 없어. 근데 보통 매입과 알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매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정보는 있어야 됩니다. 모든 딜러가 차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차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종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물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K7이라고 칩시다. K7에도 K7 1세대가 있고, 더 프레스티지 K7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뉴 K7 있고, 올류 K7 있고, K7 프리미어가 있고, 종류가 다 달라요. 연도별로. 그리고 그 연도별로 등급이 다 다르고, 그 등급 안에 추가 옵션도 다 달라. 심지어 몇 년 이후로부터 바뀌는 모델도 있어. 그거를 한 차종에도 그렇게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이거를 차종마다 다 전부 다 빼어나게 알고 있다? 그거 사실상 불가능하거든. 어느 정도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딜러들이 어플로 검색을 하거나 사양 조회를 해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몇 년째 중고차 딜러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모르는 게 생겨. 그래서 계속 검색하고 계속 공부하게 되거든요. 매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차를 내가 매입을 해서 와야 되는데 이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매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매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정보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일을 뭐 몇 개월, 1년 정도 하고서는 떼돈을 번다? 사실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 매입을 할 때 보통 자기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대부분 그 상사에서 재고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사에서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내가 차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차를 한두 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대 매입을 하려면 그만큼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고를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돈을 빌려서 내가 이 차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도 발생을 하겠죠. 근데 내가 차를 무작정 가서 매입을 시작을 한다? 물론 차를 싸게 잘 가지고 오면 잘 벌 수 있겠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매로 많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유명한 경매 사이트 많죠. 뭐 대표적으로 SK 앵커나 헤이딜러 같은 경우, 뭐 그 외에 KB 차차차도 있고 차차도 있고 뭐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20명 정도 딜러들이 견적을 넣고 그 중에서 1등이 되면 차를 손님하고 연락을 해서 차를 가지고 오게 되는 방식인데, 내가 일단 그 20명 중에 1등이 되려면은 맞게 견적을 나서는 그 차에 매입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려면은 이 시세 파악이라는 것도 좀 하고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 어떤 차가 나왔어.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내가 이 차를 매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적어도 이 차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소매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소매 가격을 파악하는 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해놓고 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차 가지고 와서 다 마이너스 나고 빚집니다. 실제 제가 겪은 사례예요. 매입을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되게 위험한 거고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매입을 한다는 거는 응애하고 이제 막 태어난 애기가 달리려고 하는 거죠. 뛰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은 있어야 될 뿐더러 그 차가 어떻게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세에 따라서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최소한의 내가 이 차가 까지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 금액에 내가 가지고 와야 하는지, 부대 비용은 얼마가 들 것이며, 그 차 한 대 견적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차마다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 다르고 키로수가 다르고 연식이 다르잖아요. 사고 내역도 다르고. 차는 얼마 정도 시세가 갈 수 있겠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소매를 파악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차를 경매에다가 얼마를 입찰을 할 것인가, 그래야 내가 1등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경매에 하루에 뭐 몇백 대 차가 올라오고 많게는 뭐 몇천 대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데, 내가 차를 하루에 뭐 30대를 견적을 넣었어. 30대 견적 넣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오래 걸리죠 되게. 내가 실수하지 않고 넣으려면. 그 중에서 내가 1등이 됐어. 손님하고 만나겠죠. 손님하고 만나서 이 차에 대해서 내가 꼼꼼하게 파악을 또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차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차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눈여겨봐야 될 곳이 어딘지, 이 차에 대해 고질병이 있는지, 물론 사고 유무도 내가 봐야 하겠죠. 어디에 사고가 있는지, 이 차가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고 보는 법도 모르는 딜러들도 많아요. 저도 아직까지 골격사고 같은 것들은 헷갈리거든요. 되게 차 한 대 볼 때 굉장히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에 내가 용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험 이력도 조회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차에 대해 그 차가 지금 저당이 잡혀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다 이제 파악을 하셨으면, 자, 그 차에 대해서 외관에 스크래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올류카니바고 사이드 스텝이 달려있는 차량인데 사이드 스텝이 망가졌어. 그 사이드 스텝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도 일일이 공업사에다가 알아봐야 하고, 총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와서 상품화 시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게, 그리고 소매에 맞게 그 차 금액을 빼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상품화를 다 시키고 나서 이 차를 광고를 또 내야겠죠. 그 차 광고를 내가 얼마큼 효율적으로 광고를 내서 이 차를 판매를 할 것인지, 차 한 대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데까지도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뭐 실수를 해서 비싸게 가지고 왔어. 부대 비용을 다 하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아까워서 비싸게 올려놓고 비싸게 팔릴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진짜 미련한 짓이거든요. 시세를 조금만 검색하면 짜라락 나오는데
좀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고 괜찮은 차를 사려 하지 않겠습니까? 딜러분들도, 알선하는 딜러분들도 그런 차들을 알선을 하고 싶어 하지. 뭐타로 내가 차가 이 차보다 가격이 비싼데 이 차가 더 나아. 근데 이 차를 손님한테 소개시켜주는 딜러는 없잖아. 손님들도 그 차를 원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차가 팔리지가 않아요. 내가 딱 느낌상 위험하다 그러면 뭐 조금의 마진, 조금의 이윤을 보더라도 내놔야 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보통 여성 딜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진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 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되게 경력도 오래되고 프로이신 분들도 있어요. 프로인 남성분들 직원으로 보통 여성 딜러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거든요. 얼굴 간판인 거죠. 한마디로 미끼용이야. 뭐 예를 들어 유튜브를 찍는다. 좀 이쁜 여자 딜러분들을 고용을 해서 동영상을 찍고 이 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한 영업적인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러 가게 되면은 모든 그 권한과 이 차에 대해서 모든 설명과 구체적인 정보는 남성 딜러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손님분들이 오시면 제가 차를 매입을 하러 가요. 그러면은 손님분들이 저를 보면 반응이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그러거든요. 네, 혼자 왔어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이러면서 신기하다 이러거든요. 그만큼 실제로 매입을 하는 여성 딜러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알선하는 여자 딜러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알선은 내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일을 할 수는 있거든.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왜? 이 차의 가격, 이 차의 사고 내역, 계약서 쓰는 법, 뭐 이런 것만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차를 누구나 팔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차에 대해서 정보, 지식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알선만 하게 되면은 그 일을 과연 뭐 몇 년 동안 뭐 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차를 평소에 좋아하고 이 직업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딜러로 성공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딜러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야 될 것들도 많고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고 배워야 될 것들도 정말 많아요. 저는 2017년도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어려운 게 너무 많고 모르는 것도 많아요. 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계속 모르는 게 생기니까. 단순하게 내가 차를 몇 대 팔고 말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일로 내가 주 직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하루 종일 차를 팔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도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분들께서도 나한테만 의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내 차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손님을 상대하는 영업적인 스킬도 있어야 돼요. 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영업적인 스킬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 그리고 머리도 어느 정도 돌아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단순하게 딜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여성 딜러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 많이 버니까 이거나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딜러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접으시길 바랄게요.